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당신이 죽은 후 3개월이 지나면 자녀들은 당신을 거의 잊고 1년이 지나면 당신의 옷과 물건들은 쓰레기통에 버려집니다. 평생 모은 재산은 상속세로 절반이 사라지고 나머지는 자녀들의 싸움거리가 됩니다. 1억을 준다 해도 배울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지혜. 오늘 이 영상에서 무료로 드립니다. 이 영상 단 10분이 당신의 마지막 10년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1억 원이 아니라 10억을 줘도 살 수 없는 노후의 황금 지혜.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 노후 철학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보실 수 있답니다. 제 이름은 김명숙입니다. 올해 75살, 20년 넘게 호스피스 봉사를 해온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젊었을 때는 간호사로 일했고 은퇴 후에는 제가 경험한 것들을 나누며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달 40년 지기 친구 정옥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 마시다가 그대로 쓰러져서 우리 또래에서는 이런 일이 점점 더 자주 일어납니다. 문득 전화가 오면 누군가의 부고 소식은 아닐까 가슴이 철렁합니다. 50대 때만 해도 나는 아직 멀었어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1950년대에 태어난 우리 세대는 한국전쟁 직후의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자랐죠. 쌀 한 되박이 귀하던 시절, 우리는 살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죽음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배우들, 가수들도 우리 또래가 많이 떠나갑니다. 얼마 전에는 젊은 시절 좋아하던 가수의 부고 소식을 듣고 한동안 멍했습니다. 그 사람도 이제 우리 나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죽음을 외면하며 살아왔는지 아세요? 지하철에서 노인 자리에 앉는 것조차 망설이고 흰 머리카락 한 올 보이면 황급히 뽑아버리고 주름 하나에도 화들짝 놀라며 화장품을 바르죠. 그러나 이런 행동들이 과연 죽음을 미루게 할까요?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어머니의 얼굴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어머니 나이가 되었구나. 어머니는 89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병상에 계실 때 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명숙아,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잠들듯이 가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어머니는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고통 없이 편안하게 가셨죠. 나도 어머니처럼 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정년 퇴직하고 집에만 있던 날, 우연히 호스피스 봉사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40년 간호사 생활을 했으니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 지원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죽음을 앞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임종을 앞둔 분들은 대부분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이 더 괴로워했죠. 20년 동안 지켜본 결과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죽음을 부정하던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떠났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93세의 폐암 말기로 호스피스에 오셨어요. 의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을 때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온 날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일제강점기 6.25 가난.
그 모든 걸 이겨내고 이렇게 오래 살았으니 더 바랄 게 없어. 박 할아버지는 마지막 날까지 가족들에게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모든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죠. 임종 직전까지도 미소를 잃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반면 김영자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76세에 암 진단을 받고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죽을 수 없어. 아직 할 일이 많아라며 현실을 부정하셨죠. 치료도 거부하고 가족들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통 속에서 홀로 돌아가셨고 가족들은 마지막 인사도 못한 채 평생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죽음은 삶의 일부라는 것, 그리고 죽음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난 10년간 저는 100번이 넘게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목격한 풍경들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대기업 회장으로 평생을 권세와 명예 속에 살았던 최 회장님의 장례식. 화려한 조화가 즐비했고 정치인들과 사업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녀들은 유산 문제로 이미 서로 얼굴을 붉히고 있었죠. 가족들은 조문객 앞에서는 슬픔에 젖은 척했지만 장례식장 구석에서는 변호사와 상속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 결국 자녀들의 분쟁거리가 되었을 뿐입니다. 반면 동네에서 구두방을 하셨던 김 할아버지의 장례식은 달랐습니다. 화려한 조화도 유명인사도 없었지만 동네 주민들과 수십 년간 그에게 신발을 맡겼던 단골 손님들이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녀들은 유산 대신 아버지의 일기장을 나눠 가졌고 그 안에 적힌 가족에 대한 사랑의 글귀를 읽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두 장례식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돈, 명예?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평생 쌓아온 관계의 질이 여러분의 마지막을 결정합니다. 정동준 씨는 68세에 퇴직한 후 모든 시간을 골프와 주식에 쏟았습니다. 아내가 가족 여행도 가고 손주들도 만나자고 했지만 그는 나중에라고만 했습니다. 그의 나중에는 결국 오지 않았고 74세의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20명이 채 되지 않는 조문객만 왔고 손주들은 할아버지가 누구셨더라? 라고 물었습니다. 박명자 할머니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65세의 은퇴 후 그녀는 모든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자식들이 정리하느라 힘들 테니까 라며 30년 모은 물건을 하나씩 버리거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옷장 속 한복은 손녀에게, 오래된 사진첩은 디지털로 변환해 가족 모두에게 공유했죠. 집도 작은 아파트로 옮겨 관리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주 3회 복지관에서 동년배들과 요가를 했고 매주 일요일은 할머니표 백숙으로 가족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82세에 눈을 감았지만 장례식장은 그녀의 삶을 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자녀들은 유품 정리에 시간을 쓰는 대신 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준비된 죽음과 그렇지 않은 죽음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결국 남은 가족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거나 따뜻한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장례식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을 함께 보낼 걸. 이 후회의 말을 여러분은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들으시고 싶으십니까? 충격적인 통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70대 노인의 42%가 임종 직전에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보냈어야 했다고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6%는
돈과 명예를 쫓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다고 말합니다. 1억을 준다 해도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쓰고 계십니까? 저는 호스피스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대리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중 가장 가슴 아픈 말은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할 걸 이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사랑, 표현하지 못한 감사함이 그들의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통화하는 시간이 나중에 후회하며 돌아보는 시간보다 훨씬 값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저녁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내일은 그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말이 무겁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준비할수록 삶은 더 가벼워집니다. 저는 이것을 떠날 준비라고 부릅니다. 최근 죽음 정리 또는 잘 떠나기 위한 정리라는 개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는 이런 개념이 낯설죠. 아직 멀었는데 하면서 미루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20년간 호스피스에서 지켜본 결과 죽음을 준비한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성을 유지했고 가족들도 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저의 친한 친구 윤정숙 씨는 67세에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리스트는 남들과 달랐어요. 하와이 여행 가기 같은 것 대신 30년 모은 물건 정리하기,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 편지로 남기기, 재산 분배 계획 세우기 같은 것들이었죠. 정수가, 너 무슨 일 있니? 갑자기 왜 그런 걸 하려고? 제가 물었더니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명수가, 언제 갈지 모르는데 준비해야지. 난 내 자식들이 내 물건 정리하느라 고생하는 건 원치 않아. 그리고 내가 떠난 뒤에 서로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어. 정수기는 매주 토요일마다 한 영역씩 정리했습니다. 옷장, 서랍, 창고. 30년 결혼 생활 동안 모은 물건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이게 필요할까? 물었죠. 필요한 것은 남기고 필요 없는 것은 기부하거나 버렸습니다. 이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저도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특히 돌아가신 남편의 유품들. 그의 넥타이, 시계, 골프화를 보면 아직도 그가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정리해 나가면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추억만 남기고 나머지는 보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물건을 정리하자 마음도 정리되었습니다. 공간이 넓어지니 생각도 넓어졌고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현재에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내가 없어도 가족들이 힘들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유명한 정신과 의사였던 이강연 선생님은 85세에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는 놀랍게도 병실에서 자신의 장례식을 계획했습니다. 화환 대신 기부를 3일장이 아닌 1일장으로 슬픈 분위기가 아닌 감사한 분위기로 치러달라고 미리 준비했죠. 그리고 가족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행복했다. 너희들 덕분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까지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안타깝게도 5개월 만에 돌아가셨지만 그의 장례식은 정말 그가 원했던 대로 평화롭고 감사함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볍게 떠나기입니다. 죽음이 두렵다면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세요.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 두려움은 줄어들고 삶에 대한 감사함은 커집니다. 저는 제 유언장을 3년 전에 작성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쓰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재산 분배, 장례식 방식,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노래까지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 번씩 업데이트합니다. 놀랍게도 이런 준비는 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내일 당장 떠나도 후회가 없도록 오늘을 더 충실히 살게 되었으니까요. 불필요한 다툼도 줄었고 사소한 일에 스트레스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더 자주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호스피스 환자가 제게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김 선생님, 죽음을 준비하는 건 슬픈 일이 아니에요. 마지막 여행을 위한 짐 싸기 같은 거죠. 꼭 필요한 것만 챙기고 나머지는 다 놓고 가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떠납니다. 그 사이에 무엇을 움켜쥐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나누며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서랍 하나, 옷장 하나씩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물건을 정리하면서 마음도 함께 정리해 보세요.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한가? 이 감정은 계속 가지고 가야 하는가? 특히 오래된 분노, 미움, 후회 같은 감정의 짐은 더 무겁습니다.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용서하기 힘든 상처도, 잊히지 않는 원망도 이제는 내려놓으세요. 그 무거운 짐을 계속 들고 가실 건가요? 83세 박준호 할아버지는 30년간 말도 섞지 않던 친구와 화해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후 그는 용기를 내어 먼저 연락했고 두 사람은 병실에서 만나 함께 울었습니다. 오해였던 일로 30년을 미워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는 화해 후 2달 만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얼굴은 평온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볍게 떠나기 위한 준비입니다. 물건도 관계도 감정도 정리하고 떠나는 것. 그래야 남은 사람들도 가볍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대부분 약하다, 아프다, 의존적이다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사회가 만든 편견에 불과합니다. 저는 75세입니다. 그리고 이 나이가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충만한 시기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20대에 탄력 있는 피부도 40대에 넘치는 에너지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곱게 늙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동네 황금네 할머니를 아십니까? 올해 91세인데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돕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그 걸음은 꾸준하고 힘이 있습니다. 황 할머니의 비결을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명수가. 내가 아침에 일어났어. 아, 오늘도 91살이구나라고 생각하면 그날은 온몸이 쑤셔. 대신 오늘은 내가 뭘 하면 재밌을까? 라고 생각하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져. 황 할머니는 85세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고 88세에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전통 된장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영상을 올리고 계십니다. 구독자가 3만 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요즘 젊은이들이 된장 끓이는 법도 모르니까 내가 알려줘야지 하시면서 말이죠. 반면 제 또래인 김영자 씨는 65세에 은퇴한 이후로 이제 늙었으니까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삽니다. 새로운 취미를 권유하면 나이 든 몸으로 뭘 또 배워 여행을 가자고 하면 이 나이에 무슨 여행이야 라고 합니다. 그녀는 달력의 숫자에 자신을 가두어 버린 것이죠. 놀랍게도 두 분의 건강 상태는 큰 차이가 납니다. 황 할머니는 91세임에도 고혈압 약 한 가지만 복용하는 반면 김영자 씨는 당뇨, 고혈압, 관절염 약을 한 움큼씩 먹고 있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이
건강을 결정한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일본의 오키나와 지역은 세계적으로 100세 이상 장수 노인이 가장 많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연구자들이 그 비결을 조사했더니 놀랍게도 그들에게는 은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대신 이키가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살아갈 이유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100세가 넘어도 자신만의 이키가이를 가지고 매일 아침을 맞이합니다. 채소를 기르거나 손주를 돌보거나 마을 일을 돕거나 저 역시 제 이키가이를 찾았습니다. 호스피스 봉사와 이렇게 경험을 나누는 것이 제 삶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함께 죽음이라는 피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20년간 호스피스 봉사를 하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되면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미리 알게 되셨습니다. 1억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지혜를 말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호스피스에서 만난 환자들에게서 배운 5가지 삶의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은행 계좌나 부동산이 아니라 여러분이 맺은 인간관계가 진정한 재산입니다. 오늘 저녁 소중한 사람에게 전화 한 통화 해보세요. 잘 지내니? 라는 간단한 질문이 누군가에게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후회는 미루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중에, 언젠가, 은퇴하면. 이런 말들로 시작하는 계획들은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 시작하세요. 비록 작게라도 조금씩이라도 말이죠. 셋째, 현재에 감사하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의 것입니다. 오늘 작은 일에 감사하는 습관이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넷째, 마음을 정리하세요. 오래된 분노, 미움, 서운함은 결국 여러분의 마음만 아프게 합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일일수록 더 빨리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다섯째, 자신을 사랑하세요. 나이 든다고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주름과 흰 머리카락은 살아온 증거이자 훈장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때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존중하게 됩니다. 곱게 늙어간다는 것은 외모만이 아닙니다. 마음가짐, 태도,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안티에이징이 아닐까요? 나이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나이를 품위 있게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오늘부터 거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멋지게 늙어가고 있어. 그리고 자신에게 질문해보세요. 내 삶의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을 더 생기 있고 활력 넘치는 노년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1억을 줘도 살 수 없는 인생의 지혜, 오늘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 채널 노후 철학을 계속 찾아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일찍 이 지혜를 알게 되는 것이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오늘의 댓글 주제는 집에서 가장 먼저 정리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시청 후 꼭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